무지성 구매대행 대량 등록 반드시 망하는 이유. 10년차 온라인셀러 이티아빠가 무지성 구매대행 대량 등록의 위험성과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티아빠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 왜 무지성 대량 등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대량 등록 교육을 비싼 돈 들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보면 여전히 무지성 대량 등록으로 현혹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량 등록만큼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뭐 알리나 아마존 긁어다가 무지성으로 막 올리면 100명 중에 99명은 망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를 한 번에 뭐 10개씩 가져오라고 하는 강사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100명의 교육을 받으면 성공률이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90명이 전부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신 분들도 뭐 본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온라인 사업을 10년 넘게 한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어차피 경쟁이니까 소수만 살아남는 건 당연한 건데 그 90명이 문제라기보다는 온라인 상황이 뭐 예전하고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무지성 대량 등록을 말하는 게 좀 비양심적인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업 구조가 잘못 설계된 거니까. 그리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객관적으로 왜 무지성 대량 등록이 어려운지 정확히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뭐 구매 대행을 시작도 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도 계셔가지고 가공 방법에 따른 구매 대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공 방법이 뭐냐, 이게 사실 데이터 가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매 대행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해외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파는지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가공을 해서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라든지를 가공해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고요. 이 행위를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수기 등록, 반자동, 대량 등록이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기 등록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초보자들이 하기에 난이도가 높고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반자동의 경우 수기 등록을 프로그램이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프로그램 한 달 사용료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고요. 수기 등록보다는 빠른 상품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품 하나하나 등록할 때마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량 등록의 경우에 뭐 최초로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상품 등록하는데 사람의 손은 거의 거치지는 않고요. 상세 페이지 틀이 정해져 있어서 뭐 상품 수집도 빠르고 재고 업데이트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량 등록의 경우 최초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상세 페이지 틀이 정해져 있어서 상품 수집도 빠르고 재고 업데이트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수기 등록이나 반자동을 주로 하시죠. 그리고 미일, 유럽의 경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뭐 당연히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고객들을 구매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기 등록과 반자동을 사용하는 거고요. 미일,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미지만 잘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상품명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상세 페이지는 낮은 설득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등록이 미일, 유럽에서는 먹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가 무지성 대량 등록인 만큼 대량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이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 더망고 아니면 정민 코스모스, 그 다음에 엑스카피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등록은 가공보다는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 상관없이 상세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빠른 수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반자동이나 수기 등록처럼 뭐 상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이 수기나 반자동보다도 당연히 떨어지죠. 하지만 미일, 유럽의 경우 뭐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이 여러분들보다 상품에 대해서 더 잘 알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도 그 상품을 제대로 고객에게 배송한다는 인상만 심어주시면 판매까지 이어지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무엇보다 단시간에 상품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초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다수 사업자를 가지고 11번가 아마존이나 뭐 알리, 이베이 등을 긁어와서 무지성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사실은 시대와 맞지도 않고 이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픈마켓별 판매 가능 수량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1만 개가 기본이고 파워나 뭐 빅파워까지 가면 5만 개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지성 대량 등록으로는 절대로 파워나 빅파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만일에 간다고 해도 유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무지성 대량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1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팡의 경우에 대부분 1만 개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월 매출 800 넘어가면 2만 5천 개까지 올려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 또 이번 달에 2천 개로 내려왔죠. 그리고 10만 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하나라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매출에 따른 제한을 넘어서겠죠. 뭐 사업자 하나 가지고 10만 개 올리면 이 정도 매출 못 만들면은 당연히 망한 거죠. 예, 망한 거니까 이 정도 매출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0만 개를 하려면 사업자가 10개가 필요하고, 각각의 사업자는 대부분 오픈마켓의 매출 제한을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어설프게 사업자가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예를 들면 쿠팡에서 매출이 800만 원은 안 나와서 2만 5천 개는 안 되는데, 어설프게 1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게 되면 서버비가 5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매출 100만 원 해가지고 순이익 만일에 10만 원 받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 쿠팡에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가 10개 모두 이 상태라면 한 달 고정비가 55만 원이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잘 팔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1만 개 상품 등록하면 한 10개에서 한 40개 정도 팔리는 상품이 나오면 평균이에요. 그리고 40개 이상 팔리면 사실 그분은 소싱을 잘한 거죠. 그리고 만일에 10개 미만으로 팔린다라고 하면 뭔지 몰라도 지금 하시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 가격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싱을 다시 해보신다든지. 그런데 다행인 건 팔리는 제품은 여러 번 팔리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10개에 10만 개면 대략 한 달에 200에서 30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지성으로 했을 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몇십억 개의 제품이 있어도 팔리는 제품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수량을 늘린다고 판매되는 상품의 수가 정비례로 늘어나지도 않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만 개 올려가지고 이제 소싱에 신경을 썼겠죠. 1만 개 올리려면 1만 개 올려가지고 상품이 한 30개 정도 팔려. 그러면 내가 10만 개를 올렸을 때 300개 팔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자 하나로 100만 개를 운영했어요. 뭐 당연히 집 주소에다가 사업자를 냈으니 사무실 비용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솔루션 비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량이 많아지면 비례해서 올라가지가 않고 저렴해져요. 그래서 솔루션 비용도 100만 개 하는데 한 120만 원. 그리고 월별 판매 수량도 한 달에 100만 개니까 3천 개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상품을 100만 개 운영하는데 사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현재 비교해 보면 10개 사업자로 10만 개 상품 등록하려면 사무실 비용만 뭐 하나당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20만 원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자당 뭐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니까 외별로 나누면 사업자당 4만 원씩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10개 사업자다 이러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솔루션 비용은 10만 개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판매가 잘 나오면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400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개 이하로 주문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팡 서버비까지 치면 한 달에 10만 개 운영하면 대강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겠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사업자로 100만 개를 등록해서 한 달에 주문을 3천 개 정도 받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같은 비용으로 뭐 노출 상품 수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매출이 뭐 10분의 1 정도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0만 개 올릴 때는 무지성으로 아무거나 올려도 다 팔립니다. 뭐 그리고 경쟁도 안 치열했고. 그러나 지금은 비용만 따져봐도 지금 같은 150만 원인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사업자 한 개로 10만 개 운영하는 거랑 사업자 10개로 10만 개 운영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관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5대 오픈마켓만 들어가도 사업자가 10개라면 아이디가 50개나 됩니다. 그리고 각 마켓마다 상품 등록 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더망고나 코스모스를 사용할 경우에 상품이 뭐 품절이 나거나 아니면 추가되거나 할 경우에 오픈마켓 아이디별로 쉽게 오버되거나 로스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뭐 어떤 아이디는 상품이 넘쳐나고 어떤 아이디는 상품이 가지도 않아가지고 텅텅 비어있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사업자 5개만 돼도 이거 제대로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량 등록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사실 대량 등록으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오픈마켓에 잘 얹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자기 실력은 아니죠.
매출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자기 실력 같은데 절대 자기 실력 아니고요. 예. 유튜브에서 강사들이 뭐라고 떠들던 아마존이나 알리 가지고 무지성으로 대량 등록을 하면 구독 취소하시면 되십니다. 물론 뭐 그중에 운이 좋아서 1%가 뭐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그분들도 올해는 못할 거예요. 올해는 못할 거고 사실 저는 또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뭐 이렇게 무지성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뭐 잘 파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 운이 좋아서 잘하는 1%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아마 교육받은 내용 이외에 남들이 모르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겠지만 뭐 강의를 한다면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뭐 사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분들이 좀 많이 자책을 하고 계세요. 뭐 그중에서 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믿음이 안 가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대부분 손해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사업자를 늘리기는 쉬워도 폐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일정이나 기간도 맞아야 되고 폐업하면 다음 달에 바로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돼가지고 요것도 쉽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자를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업자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내지 마라. 그리고 무지성 대량 등록의 시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빅파워에는 대량 등록만 하는 셀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네이버 빅파워 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대량 등록만으로는 거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성 대량 등록에 너무 유혹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대량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무지성으로 막 올리는 건 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율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전략을 세워서 하시다 보면 대량 등록으로도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무지성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대량 등록을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을 위해서 무지성 대량 등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가 사업자 5개 이상 가져오라고 하면 의심하시고 그리고 더망고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의심을 확신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뭐 알리, 테무, 11번가 아마존, 이베이로 돈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뭐 그분 유튜브 구독 취소하시고 그냥 뒤로 가시면 됩니다. 예. 더망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더망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더망고 한 2년 정도 사용했고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성공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강사는 돈 벌기 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는 걸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예. 앞으로는 뭐 이런 무지성 대량 등록 강의에 쉽게 유혹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